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S 로마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1부 5위 승무패승무입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라치오에게 매우 약했습니다. 당시에는 피지컬 위주의 선굵은 축구가 상대의 유려한 패스워크를 잘 막아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데로시 체제에서는 미드필더의 압박과 공 소유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이고 지난 경기에서 나오지 못한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이번 경기에서는 동반 출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9위 패패승승패입니다. 주중 경기를 원정에서 치렀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의 투도르 신임 감독은 전반적으로 사리 감독보다는 체력적인 압박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결국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압박 싸움에서는 라치오가 에너지 레벨 소진이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의 플랜도 압박에 가까운 공격적인 플레이에 가까운데 이 매치의 키가 체력의 소진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의 압박 싸움에서의 키가 체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중 경기를 라치오가 치렀다는 점이 라치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경우는 무리뉴 시절과는 달리 중원에서의 공 소유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발라, 펠레그리니가 모두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AS 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엠폴리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7위 승패패패패입니다. GK의 선방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엠폴리가 톱 자원들의 동반부진으로 인해서 미드필더인 주로우스키를 앞선으로 빼는 것도 명확한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의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실점을 막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엠폴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나마 저지력이 뛰어난 사수올로 상대로는 3골을 몰아넣기는 했지만 토리노와 사수올로의 안정성을 비교하기에는 토리노에게 실례입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9위 패무무승승입니다. 중원에서의 힘은 늘 장점으로 평가를 받는 팀이고 특히 견고함이라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리노의 공격력이 블라시치, 자파타가 동시에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진하다면 공이 중원에서 돌지 않거나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측면에 매달리는 단조로운 양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측면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수비를 교란시키는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토리노의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보지는 않겠으나 엠폴리의 최근 수비도 수비 전술이나 수비수들의 폼 상승이 아니라 골키퍼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엠폴리가 실점 통제를 잘 내내고 있다 하더라도 전력 한계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PSV 에인트호벤과 알크마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승패승패승입니다. 강한 프레스로 승부를 하는 팀이 후반기에는 힘이 빠지고는 하지만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상대를 박스 근처로 접근시키는 것조차 불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아인트호벤이 허용한 슈팅은 하나도 없던 모습입니다. 물론 알크마르가 엑셀시오르와 동일한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인트호벤이 최근에는 알크마르 상대로 꾸준히 좋습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1부 4위 무승승승패입니다. 알크마르의 약점은 상위 전력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리그에서는 상위 전력이 많지는 않지만 3위 안에 드는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4전 전패이고 득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을 장악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경기가 풀리는 편인데 강호를 만나면 조직적인 압박의 중앙을 잘 뚫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홈에서 아인트호벤에게 4골을 내주고 진 경기도 있었습니다. 아인트호벤이 가지고 있는 압박에 대한 능력을 믿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크마르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앙에서의 힘이 밀리면 알크마르도 딱히 할 게 없기도 합니다. 에인트호벤의 핸디캡 승리까지도 예상합니다. 다음은 즈볼레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볼레 네덜란드 1부 14위 패무패패패입니다. 생각보다는 엑셀시오르와의 성적이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중앙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엑셀시오르를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넓은 뒷공간을 허용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해도 현재 엑셀시오르의 공격력은 완벽한 상황도 아닙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일부 16위 페페무페페입니다. 롱킥으로 전방으로 붙인 뒤 페럿의 결정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중입니다. 다만 페럿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대체자도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대가 PSV이기는 했지만 결정력에서의 난조는 페럿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타르트 고어헤드 등 중하위권 전력을 상대로도 수비가 상당히 많이 털리고 있다는 점은 덤입니다. 결국 중앙을 장악하고 플레이를 하는 특성에서 즈볼레가 엑셀시오르를 잘 상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습에서의 대응도 엑셀시오르의 전방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리스크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즈볼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트벤테와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벤테 네덜란드 일부 3위 승승패승호입니다. 트벤테가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이 0대로 공격진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점유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꽤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중앙에서의 힘이 찬스메이킹이 아니라 득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트벤테의 찬스 메이킹이 측면에서 집중되는 편이라 측면을 틀어막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타르트 네덜란드 일부 12 승무승패무입니다. 시타르트는 홈 원정에서의 성적이 다릅니다. 사실상 다른 팀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일단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의 응답력은 괜찮으나 원정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공격력은 원정에서 14경기 8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트벤테를 상대로도 전적이 좋지는 못한데 트벤테의 점유를 제대로 방해하는 빈도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트벤테도 측면이 막히는 경우에는 공격력에서의 단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타르트가 원정에서는 약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점유 대비 공이 측면으로 흘러버리는 빈도가 잦은 트벤테가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벤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